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 시작할게요. 저는 이동규고요. 오늘은 지난해 제가 경험했던 교육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방금 전에 포비가 교육자의 삶이 어떤 부분이 좋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 교육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고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의 경력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다양한 직군, 다양한 부분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자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래요. 우아한 테크 코스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크루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인지가 되는 마케팅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면은 듣게 되는 커리큘럼 설계, 강의, 코드 리뷰, 멘토링, 이러한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들을 가지다가 최종적으로 수료를 하고 취업하기까지 이 전반의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내외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 대상에게 갖는 그런 감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그 두려움이 되는 위협을 주는 그런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자 직무,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그리고 요번에 설문을 통해서 들었던 공통적인 두려움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육자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패한다면 과연 이 현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포비는 굉장히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커리어가 꼬이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문구가 보이나요? 네, 되게 익숙한 문구들이죠. 그 개발 프로그래밍 원칙들인데,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개발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작은 단위로 쪼개라,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들자,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리팩토링하라. 이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접했었을 때, 그리고 포비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권했었을 때, 이거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백엔드 교육을 만든다. 자바지가 교육을 하니까 자바로 언어를 선택하겠지. 그러면 언어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강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용 서비스를 다루는 어떤 회사들에서는 기초가 탄탄한 개발자들을 원하는데 CS가 필요한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새는 협업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소프트 스킬 관련된 컨텐츠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뭔가 하려고 하면은 되게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저도 처음에도 그랬고 저희 팀원들도 처음에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한 해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제가 학습하고 이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과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하고 접근할 때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교육도 같은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그 고객은 학생이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저희의 그 코어 베네핏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유의미한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학생들에게 진정이 필요한 것이 뭐지? 사실 백엔드 개발자가 되겠다고 왔지만 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강점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가고 싶어하는 팀도 다르고 원하는 부분들도 다르고요. 각각의 컨텐츠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래서 결국에 우리 강의가 어떤 메시지를 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저희가 팀빌딩을 작년 1월에 했고 팀원이 전부 모였던 게 3월이거든요. 그리고 테크코스 1기 선발을 했던 게 4월이에요. 강의를 시작했던 건 5월이고요. 근데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다뤄야 하는 주제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나름대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봤던 거거든요. 이거는 올해 만든 거긴 한데 그 당시에 주제들을 다뤘었는데, 이걸 모두 강의로 만들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1월에 팀이 모여서 5월에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플랫폼 개발도 그 당시에는 코드 리뷰 기반의 어떤 플랫폼들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도 해야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우리가 강의와 미션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들이 스스로 학습해 나가면서 다뤄야 하는 주제는 뭐지? 이걸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작년에 이제 하나 형성됐던 문화가 이런 테코톡이고요. 각자 지금도 매주 수요일 2명씩 발표를 하고 학습해와서 발표를 하고 지식 공유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이제 47개의 영상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외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로도 이제 미니 프로젝트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는 지식들도 있고, 협업에 대한 경험들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책을 통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스터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들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교육자가 집중해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져요. 그 주제들이 어느 정도 작은 단위로 나눠지게 되면은 거기서 한 번 더 쪼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교육을 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선 단 일회성의 어떤 교육, 아니면 2, 3주 단위의 어떤 짧은 기간의 교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테크 코스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도 저는 두려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커뮤니티나 스터디들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테크 코스에서 다룰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육들을 한 번씩 연습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한 강의에서 그래도 내가 최소한 단 하나라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자,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은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커리큘럼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고 나면은 우선 한번 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포비가 늘 하는,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 번에 완벽한 강의를 만들 수 없다.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뭐 개선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이게 우리 팀 내에서만 공감돼 있는 게 아니라 크루들에게도 공감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어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최선을 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 기반에서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저희가 중대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의 하나의 도전거리들이고, 네.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데요. 네. 그 도전거리들 계속 뭐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아쉬웠던 강의들이나 미션들이 있어요. 뭔가 의욕적으로 접근하려고 했고 시도하려고 했고 이제 만들어 봤었는데 피드백들이 되게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상처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한번 사이클을 돌고 나니까 이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다음번에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명료하게 보이더라고요. 계속 사이클을 돌면은 점점 더 좋은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을 하다 보면은 사실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션이 초기에 설계가 잘못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애초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 어떤 방어 기제가 발동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커리큘럼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창피한 게 기억에 정말 많이 남아요. 그 뭐 배포나 시스템 아키텍처 관련된 강의도 그렇고,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SQL이나 DB 강의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제가 한번 팀의 사용자 스토리 관련된 강의를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는 커리큘럼을 처음 만들 때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팀원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 교육을 하고 나서 팀원들의 리뷰를 받고, 또 이제 크루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봤는데, 이런 각각의 피드백들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뭔가 만들어 나가고 함께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제 나름대로의 도전 과정을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교육은 나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인데, 그 대상으로서 시스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각각 만들어서 연결고리를 짓는 걸 제 나름대로의 도전 과제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을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난 1년이나 2년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육자는 원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올해 초에도 그런 고민들을 했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이제 요지는 이런 건데,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실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라는 환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을 해결해서 배포하고 그 코드가 내 실제 서비스로 나가고 사람들한테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내 개인이 학습했던 것들을 이제 현장에 도입하는 경험을 갖고 그것이 성장하는 경험을 주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그 환경을 어디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육이라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현장이 분리돼서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현장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현장이 뭘까? 이거는 프로그래머스에서 이전에 했던 설문인데요. 개발자들이 이제 회사를 어떤 회사에 갈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서 이 서비스나 제품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우리가 결국 회사를 선택할 때는 좋은 개발 문화를 하는 그런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현장이라는 거는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진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좋은 개발 문화는 뭐지?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개발 문화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또 좋다라는 거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니까 제거하고, 문화는 이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드러나 있는 표징을 따라한다고 해서 표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우영이나 구글이나 라인에서 특정 활동을 한다고 그거를 표방한다고 해서 그런 개발 문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화라는 거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과 인지 수준에 따라서 성숙도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개발 문화에서 이 개발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정명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개발 문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개발을 개발자로 한정하면 개발 프로세스가 될 거고, 범위를 넓히면 조직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개발 문화는 이래요.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모두 인지하고 그 도메인에 대한 근간이 된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문화를 가지고, 데브옵스, 짧은 배포 주기와 그리고 장애내성, 그리고 견고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그 테스트와 코드 리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낸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에 대해서 서로 고치시킬 수 있는 문화. 저는 이거가 과연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동떨어져서 생각할 부분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나름대로의 다음 두 번째 도전 과제는, 그럼 내가 있는 이곳을 좋은 개발 문화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현장과 과연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현장형 교육의 어떤 발판을 한 번 더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자를 하고 싶다면 일단 작은 짧은 강의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굉장히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줘요. 함께 있다 보면은. 이렇게 현업에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는데, 교육을 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받고 선순환되는 그런 삶을 한번 같이 살아보길 바래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짧게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팀의 탐험가 준을 모시도록 할게요.